지금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계약속이 올라가는 거죠. 어떤 실적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외부의 어떤 변수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분명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 주식 하면 안 되겠죠. 반도체도 물론 이제 시장은 좋아지지만 이제 시장이 좋아질 때는 반도체 주식 아무거나 투자해도 거의 다 오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량한 주식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종대학교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 담당 교수님, 그리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대학원 경영교수, 반도체 비즈니스 관련돼서 논문을 한 20편 정도 쓰셨어요. 네, 책도 3권 썼습니다. 최근의 책이 리더가 꼭 알아야 하는 파운드리 반도체 세계.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같이 이렇게 주식을 잘 모르는 주린이가 주식 투자할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반도체 위주로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반도체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내용이 어렵다. 왜냐면은 이제 뭐 식품이라든지 1차 산업 이런 건 이제 누구나 다 이렇게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 반도체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태계나 이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이지만 이 형태는 매우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반도체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예를 들면 뭐 반도체 기업 그러면 이제 종류가 많은데 보통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 있고요. 그게 이제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팹리스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EDA 기업, IP 기업, 디자인 하우스, 그 다음에 오셋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거 정합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IDM 기업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좀 알아야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공부한다 그러면은 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요? 최근에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시면 뭐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뭐 이런 데 보시면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책도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운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이 골라서 보시고 저 같은 경우도 이 책을 이제 나오면 거의 다 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새로운 어떤 소식 같은 게 신문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은 아무래도 좋죠. 그래서 좀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뭐 반도체 하면 좀 떠오르는 것들은 삼성전자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런 것 중에서 좀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한 7개월 전에 했나요? 작년 말에 했습니다. 어제랑 오늘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사실. 아, 그래요? 그렇긴 한데 제가 보니까 이제 수익이 한 16%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와, 떨어졌는데도? 예.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는 뭐 이틀 전이죠. 그때는 20% 정도 했었는데 어제랑 오늘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불안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일반 잘 모르고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이거 팔아야 되나?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확신 있는 사람들은 안 팝니다. 계속 갖고 있으면 오르기 때문에.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삼전만 사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어느 정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대표 기업이잖아요, 한국에. 그리고 또 나름대로 뭐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종합반도체 기업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 또 자본력도 또 기술력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주식 시장이 좀 현재 상황은 좀 어때 보이세요? 일단은 한국은 좀 약간 많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 주식이나 이쪽으로 많이 떠났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일단은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 그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았죠. 많이 실망했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한국의 어떤 북한과 배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만히 됐을 거고, 또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제 한국이 상당히 상속세가 높아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삼성도 마찬가지고 또 SK도 최근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액 주주의 어떤 권리가 많이 약해요. 보면 이제 뭐 두산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런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너 위주의 어떤 정책을 많이 쓴다는 거죠. 소액 주주는 신경 안 쓰고 투자자들이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많이 이제 투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개선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전반적으로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최소한 3년 이상 보고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측을 못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왜냐면 이제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언제 털지 몰라요. 보면 얼마 전에도 이제 트럼프가 상당히 뭐 되게 강력한 메시지를 또 어떤 얘기예요? 반도체에서 이제 TSMC가 많이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TSMC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또 영향 받아가지고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런 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변수는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보시면 뭐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변수라는 게 항상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변수라는 게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 1년 내에는 거의 다 끝납니다. 근데 이제 기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장기적으로 이제 매출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높아지면 분명히 이제 주식도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저는 뭐 1년 안에 본다면 못 볼 수 있지만 한 3년 이상 본다면 어느 정도 정확히 맞출 수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거시적으로 3년 최소한 보시고 이제 투자하시라. 그렇다고 아무 주식 하면 안 되겠죠. 반도체도 물론 이제 시장은 좋아지지만 이제 시장이 좋아질 때는 반도체 주식 아무거나 투자해도 거의 다 오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량한 주식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또 기술적인 것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경쟁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폭락장이 왔을 때도 그냥 이렇게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된다. 대신 이제 좋은 주식 갖고 있어야죠. 엉뚱한 주식 갖고 있다가 계속 버티면 이제 나중에 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좋은 주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교수님이 투자하셨던 것 중에서 투자 원칙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보시고 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3년.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장기 투자해라. 그리고 또 자기도 7살 때 그때부터 했으면 아마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말도 했잖아요. 어차피 이제 복리 효과가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또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또 계속 복리가 더 크거든요. 하기 때문에 최소한 3년이고 길게 보면서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게 공부를 일단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안 하시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 떨어질 때는 불안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팔게 됩니다.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확신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여유 자금 있잖아요. 그런 돈으로 투자해야지 괜히 빚내서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유 자금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셔라. 그러면 아무래도 좀 불안한 면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러도 뭐 특별한 피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주로 한국 주식 위주로 많이 또 저는 아직까지 투자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도 이제 웬만하면 해외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지금 앞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워낙 한국은 작기 때문에 해외 쪽, 특히나 이제 미국 쪽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유리한 면이 있어요. 지금 계속 반도체는 어쨌든 올랐잖아요. 근데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냐는 질문들이 예, 좋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그 반도체가 사이클이 있어요. 보통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가 심한데 메모리 보시면 이제 4년 정도 주기로 이제 불황이 왔다, 호황이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보시면 2019년도에도 불황이 왔었거든요. 그때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메모리. 그러다가 이제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회복이 됐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 불황이었는데 몇 년 전까지.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또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다 올라간다고 치고 한국 반도체하고 미국 반도체하고 굳이 고르시자면 뭐 어떤 게 좀 낫습니까? 저는 일단 미국이 좀 낫다고 보긴 해요. 왜냐면은 일단 시장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한국은 작고 아직까지는 안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본다면 해외가 나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탑티어 기업 있잖아요. 한국에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삼성이라든지 SK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은.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탑티어 기업들이 많아요. 이제 예를 들면 뭐 퀄컴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 다음에 미디어텍은 물론 대만 기업이지만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뭐 장비 기업들도 많아요. 램리서치라든지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든지 그 외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EDA 기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보시면 상당히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시장도 크고요. 보시면 미국이 거의 이제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 다 꽉 잡고 있어요. 한 60% 이상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우리나라가 좀 더 좋지 않았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시작한 게 맨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일본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으로 넘어온 겁니다. 우리나라의 점유율로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점유율로 봤을 지금 한국은 한 20% 정도 됩니다. 때 생각보다 작네요. 네,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 아시다시피 SK라든지 삼성이 이제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기업들은 큰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메모리 빼면은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켓시어가 크진 않습니다. 한 3% 정도 되는데요. 대기업 빼면은 그것도 이제 1%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보시면 이제 팹리스가 가장 강하고요. 한 67% 정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보시면 상당히 큽니다. 전반적으로 다 크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뭐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되는 비교가 거예요? 안 되죠. 어느 정도 돼요? 그냥 전부 다 업종을 다 합친다 해도 미국이 거의 다 1, 2, 3, 4, 5 다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5위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엄청난 거죠. 비교가 안 되는구나. 네,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걸로 사실 노후 대비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시면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리 효과 이런 게 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식이라는 게 지금 보시면 단기간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적이 좋아도 분명히 떨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실적이 되게 앞으로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또 실적도 조만간에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근데도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실적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외부의 어떤 변수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분명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반영이 되는 거죠. 반드시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기다리면 좀 도구 대비가 될 거다 이렇게. 대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괜찮은 주식.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뭐 굴리는 걸 찾고 계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굴리는 게 좀 제일 현명하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어차피 이제 IT 이쪽이나 아니면 또 인공지능 이쪽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도 보시면은 그런 IT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다 잠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자본력 싸움에서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계속 갈 겁니다. 그런 기업에 알짜 주식 잘 골라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분명히 그런 빅테크나 뭐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오릅니다. 이미 정해진 시장이에요. 계속 이제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 이렇게 갈 거거든요. 물론 한두 개 기업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많은 기업들이 보시면 이제 1차 산업이라든지 뭐 IT랑 관련 없는 그런 기업들도 IT를 접목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거의 테크화되고 있어요. 화장품 기업도 마찬가지고 식품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업들이 다 IT를 접목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나 이런 거대 기업들이 다 잠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장기적으로는 그냥 결국은 이 기업들 위주로.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두 개 기업 정도는 빠질 수 있어요. 새로운 어떤 혜성 같은 기업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분들의 그런 뭐 주식들을 좀 보유하고 있어서 일부를 좀 이렇게 쉐어하는 형태로.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한 주식에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한 3개 정도 최소한 그렇게 이제 골라서 나는 뭐 반도체 IT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이제 ETF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IT나 아니면 뭐 반도체 관련된 ETF 있잖아요. 이런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나는 공부해서 살 거다 그러면 이제 직접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당장 주식을 하나만 딱 추천하신다 그러면 한 3년 정도까지는 엔비디아가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상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ASML 같은 기업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년, 2년 전에도 ASML 사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많이 올랐죠.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노광 장비입니다. 반도체 공정에 보시면 그 노광 공정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웨이퍼가 있는데 그 웨이퍼에다 이제 빛을 쏩니다. 그래서 회로를 그리는 장비거든요. 근데 이 노광 장비가 EUV 공정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반도체 공정이 있는데 첨단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성숙 공정이 있어요. 근데 성숙 공정은 EUV 공정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10나노 언더의 공정을 첨단 공정, EUV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공정에는 반드시 노광 장비가 필요해요. 다른 기업은 만들 수가 없어요. 독점입니다. 이 기업이 지금 이제 독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이 뭐 10년 정도는 할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물론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떨어질 때 사야 됩니다. 10년 정도는 이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독점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밖에 이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기업들이 물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온다 해도 지금 이제 보시면 ASML 이게 이제 네덜란드 기업인데요. 지금 하이 NA 장비라고 이제 더 나은 장비를 지금 양산을 조만간에 합니다. 지금 뭐 삼성이라든지 TSMC라든지 인텔 같은 데는 하이 NA 장비를 또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비는 다른 데서 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력 차이가 한 10년 이상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내에는 다른 기업들이 할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걸로 보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매출은 계속 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24년에 하반기인데 내년에 주식의 좀 전망, 내년에 좀 어떻게 움직일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 주식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아마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대세이기 때문에 계속 좋아질 겁니다. 하기 때문에 반도체도 시장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는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시스템 반도체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또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자체를 보시면 메모리보다는 시스템 반도체가 훨씬 시장이 커요. 보통 한 2배, 3배 이상 되거든요. 이쪽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수혜를 볼 겁니다. 앞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중간에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세는 오릅니다. 이런 곡선을 가면서 우상향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구독자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실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년 이상 최소한 보고 투자하시고 절대 이제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여유 자금으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지금 같은 때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또 집권하면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커지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매출이 올라가는 기업은 반드시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최소한 3년 이상은 보시고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량 주식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성장. 그래서 이제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들 따라서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남들하고 또 반대로 투자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공부해서 확신을 갖고 이제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 안 하면 이제 확신이 없어요. 하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제 또 보시는 건데 최근에 이제 출간된 리더 갖고 갈아야 할 파운드리 반도체 세계 이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가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다 듣다 보면은 뭐 곧 망할 것 같고 다시 떨어질 것 같고 뭐 우리나라 기업들 막 다 없어질 것 같고 이러다가도 또 멘탈을 잡으려면은 이런 책들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